아니죠? 10번 9번 상린관계죠?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고요 이웃 주거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토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돼 있죠?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요 이웃 주거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때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고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봐봐, 우리가 청구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건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청구란 말은. 그러니까 주거는 남의 집은요 거주자의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이웃 주거의 사용이 아니고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청구는 청구권이죠. 근데 만약에 청구권인데 그러면 이웃 토지 소유자는 뭐죠? 의무가 있겠죠. 권리의 반대편은 의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법원의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이웃 토지는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죠?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웃 사람의 뭐가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 어디에는 못 들어가?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주거하고 토지가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남의 집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승낙이 없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청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혼부부 딱 있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요 오늘 밤 12시에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알겠죠? 그 청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승낙 안 해주죠? 판결로 가름해서 갈 수 있다니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토지는 우리가 상린관계니까 지금 요즘 보면 토지 공개념에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지만 부중성이잖아요.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토지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토지 공개념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 잘못하면 사회주의 현상으로 사회주의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요 가져오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부중성이란 말이죠. 늘어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사유지자지만 실제로는 토지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접한 토지에서는 내가 그 토지를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런데 주거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승낙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2번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줄곧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것을 말한다 둘러싸여 있다 위요지라고 얘기해요. 위요지,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과다한 비용을 유하는 때 줄곧 그것을 말한다 준위요지라고 얘기해요. 준위요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통로를 개설해서 줄거서 개설 비용은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개설 비용은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래야 돼? 보상. 그것을 맨 끝에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분할 동그라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줄고 보상 의무가 없다. 옆줄 긋고 분할 당사자 간에만 적용.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통행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5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 양도 줄고 일부 양도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양도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 줄고요. 그래서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적용,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적용,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4번하고 5번을 묶어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거기다 써 뭐냐면 특별 승계인에게는
특별 승계 내기는 유상 통행권으로 전환, 유상 통행권으로 전환이 돼. 즉 특별 승계인한테는 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9번의 정답 1번이죠. 자 10번을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2번 흐르는 물이 저지 줄고요. 폐색이 뭐냐 막힌 때. 저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저지가 아니고 고지요. 고지 소유자가 공사를 해야 돼. 자기 비용으로. 자비는 자기 비용으로. 알겠죠? 고지, 저지 아니에요. 고지예요. 고지 소유자가요. 2번 정답이죠. 3번은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 적당한 시설은 뭐죠? 물바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서 나왔죠? 4번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한다. 이러면 항상 봐봐. 남이 시설한 걸 사용하죠. 그러면 비용을 분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웃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해요. 아 그건 좋아. 하지만 뭘 한다? 맨 끝에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돼. 비용을 분담. 남의 거라서 사용할 수는 있어. 비용을 분담해야 돼. 자 5번은요 공유 하천 용수권이죠. 그 다음에 하류 연안의 용수권 뭐죠? 용수권의 승계죠. 그럼 거기다 써 뭐라 쓰냐? 수. 그 다음에 저하수를 용소죠. 용소하면 공경 받는 관습.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 관습이 우선한다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습을 관습한다. 뭐요? 저수, 배수, 인수, 저수, 배수, 인수. 하류연안의 용수권 뭐? 하류연안의 용수권 뭐죠? 다 써도 돼요. 우리 유역집에 다 있죠? 용수권 수류의 변경. 수류를 변경하죠. 물의 흐르는 것을요. 용수권의 승계. 그 다음에 소통공사권. 그 다음에 공유 하천 용수권. 그 다음에 경계표담 이렇게. 이것은 뭐다?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 시험에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이라는 것이 항상 우선하는 것. 항상 여러분 저수만 하면 안 돼. 저수 배수 인수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인수인지 배수인지 이걸로 시험이 나왔어. 저수로 안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5번은 맞죠. 자 11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견변도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한다. 그래 됐죠? 측량비용 줄박스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래 됐죠? 벌써 틀렸단 말이죠. 측량비용하고 설치비용이 바뀌었어. 측량비용에다가 측량을 X하고 설치비용은 쌍방 동그라미 절반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공유로 추정해. 절반씩이니까 공유로 추정해. 공유로 추정했어요. 옆줄 긋고 분할 청구 X. 분할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암기하죠. 뭐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경계표 담이죠. 두 번째 뭐다? 아파트죠.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죠. 이 두 가지는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지 않는다?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분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 아니죠.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를 측량하죠? 토지를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이렇게. 그런데 경계표 담은요 공동 쌍방이요. 쌍방이 절반하죠. 공동비용이죠. 쌍방이 절반 이렇게. 통상 경계표. 그래서 1번은요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요. 바꿔서 이렇게. 2번은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처리를 통상보다 양호한 곳으로 할 수 있고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맨 끝에 말한다. 특수시설이라고 한다. 특수시설 박사고 이꼴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 왜? 자기 비용으로 했으니까. 자기 비용으로.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 그랬죠? 자기 비용 줄 것이고 맨 끝에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비용이니까 단독 소유가 돼. 자, 3번은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방금 얘기했죠? 공유로 추정되지만 이것은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할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인접지에 수목가지 줄고 수 동그라미 지 동그라미 수지라고 그래. 수지가 경계를 넘죠? 먼저요. 두 번째 줄 가지의 제거를 청구. 바로 옆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임의로 제거. 가지를 제거. 임의로. 그런데 5번은요. 수목뿌리를 뭐란다? 목근이라고 그래. 목근. 나무 목자 뿌리 근자 목근 경계를 넘을 때는 줄고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 이렇게. 그래서 보통 1번 하고요. 이러면요 4번 5번은 말을 잘 바꿔. 수목가지하고 뭐하고 수목뿌리하고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수목가지하고 수목뿌리를 바꾸고 1번의 경우는 설치비용이냐 측량비용이냐를 바꾼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11번이 정답 1번이죠? 자, 1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토지 소유자는 충분한 방어공사 줄고 방어공사 맨 끝에 심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상도동 유치원 그 사건 알죠? 상도동 유치원 그 사건은 자기 혼자 무너진 거 옆에서 땅 파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 옆에서 땅을 파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어공사를 해야 돼. 이런 방어공사 뭔지 알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하실 팔 때 있잖아요. 무슨 뭐가 뚜두두두두 막 박아가지고 알죠? 막 박아가지고 이렇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을 막 파가지고 몰라요? 알죠? 그거 막 두두두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흙 밀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방어공사라고 그래. 물 알죠? 봤죠? 막 하는 거 있죠? 아무튼 그 방공사야. 알죠? 그거 하면은 깊게 팔 수 있어. 그거 안 하면 깊게 못 판다 이 말이죠. 심구는 뭐죠? 깊을 심자죠. 깊게 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요 2번 건물의 축조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이에요. 반 미터. 경계 동그라미 경계 그것을 뭐다?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가 반 미터 이상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 딱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 가장 돌출된 부분 여기까지가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인접지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해요. 봐봐. 건물에 철거를 청구한단 말이 뭐죠? 인접지 소유자는 건축 규정에 위반했다 이 말은 반 미터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줄고 착수 후 1년이 경과.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 둘 중에 하나. 1년이 경과했거나 건물이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해?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런데 여기는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 나온 그대로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더 이상 뭘 못한다? 철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해. 4번 경계로부터 2m 이내 두 번째 조명 끝에 차면시설을 해야 된다. 차단.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끔 차면시설 이렇게. 5번 우물할 때 물 동그라미, 용수할 때 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물이죠. 물 숫자죠. 오물도 물이고 뭐죠? 용수도 물이죠. 그래서 물에 관한 시설, 지하시설, 물에 관한 지하시설은 줄고 경계로부터 2m 이상. 경계로부터 2m 이상. 그런데 세 번째 줄이요. 저수지, 지하실, 저수지나 지하실 공사죠. 그럴 때는요. 깊이의 반 이상. 깊이의 반 이상. 3번하고 5번을 묶어. 3번하고 5번을 묶으면 이걸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3번하고 5번은 판례가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도 이제 보면 상린관계가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은요 취득시효죠.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를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조문은 몇 개 안 돼요. 한번 볼까요? 1번 13번 1번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 부동산을 점유, 부동산 등기함으로써 등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이죠 소유의 의사는 자주죠. 평온하고 공연이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동그라미하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써요.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여기에서 1번이 잘 나와. 1번은 뭐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되죠. 이건 등기를 해야 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죠. 취득 동그라미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을 구별하는 게 잘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뭐냐? 원시 취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보는 것이.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줄거 등기 몇 년? 10년. 소유의사 자주죠. 평원공연. 그 다음에 박스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럼 지금 1번과 2번이 뭐예요? 둘 다 부동산인데 하나는 20년이고 밑에는 10년이죠. 차이는 뭐냐?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 있냐 없냐? 선의 무과실. 위에는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이죠. 여기는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 플러스 선의 무과실이죠. 알겠죠? 그럴 때는 소유권 취득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하나 봐. 여러분 여기 방금 선의 무과실 박스했어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박스했어? 써 거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이며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봐봐.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돼 있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써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해. 점유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실 없이 동그라미에 과실 없이. 이런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무과실 과실 없이 동그라미 했어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자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시효 취득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다시 한번 이거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 줄거 등기 써 앞사람의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된다. 앞사람의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은요 부동산이죠. 3번과 4번은 동산에 관한 거예요. 동산. 3번은요 10년 줄보시고 소유의사 평원공연이죠. 그런데 4번은 봐봐. 4번은 가운데 봐봐. 선의이며 과실 없이 박스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러니까 10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어? 5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동산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는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이죠. 5년짜리는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죠. 부동산은요 20년짜리는요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이죠. 그런데 10년짜리는요 등기부 취득시효 몇 년이다? 선의 무과실. 그럼 몇 년이다? 반 10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동산은요 10년이죠. 선의 무과실은 몇 년으로 줄어들어? 5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걸 조심해라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취득시효 기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줄거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표를. 그래서 취득시효는 소급표가 있는 것이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이렇게. 자 14번은요 선의취득이죠. 그럼 이 선의취득도 뭐냐? 취득시효와 똑같이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시취득 하나 배웠죠? 취득시효. 두 번째는 뭐다? 선의취득 이렇게. 자 5년간 평원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선의측인데 5년간이라는 말은 빼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 13번에 4번을 보면 13번 4번은 선이 무과실이라는 말이 있으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죠. 선이 무과실 없으면 몇 년이 돼야 돼? 10년이죠. 그럼 봐봐 똑같은 동산이어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돼. 자 여기 봐봐. 이것은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소유의사 평온 공일하게 있으면 10년이 다시 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이 뭐가 싫으면 몇 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5년간 점유하면 내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취득시효라고 그래. 그런데 선의 취득은 뭐죠? 그게 아니에요. 선의 취득은 양수란 것은 내가 매수 샀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여러분 동산이 있죠.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몇 년 있다 소유자가 돼? 5년 있다 소유자가 돼? 10년 있다 소유자가 돼?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 사잖아요. 안 사봤어? 사봤죠? 그럼 몇 년 있다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선의 취득은 5년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의 취득은 뭐냐? 매매하는 거거든. 여기 봐봐. 여기 원래 이게 가백 거예요. 가백 거에서 을이 훔쳤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그냥 병한테 팔아. 그럼 이걸 뭐다? 유효하게 뭐를 해야 돼? 거래행위. 사고 팔고 거래를 해야 돼.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그걸 선의 취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의 취득은 5년간 10년간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봐봐. 평원공연 동산을 양수했단 말이죠. 양수한 자가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취득은 원시취득인데 보면은 양도인이 봐봐. 을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1번 옆에다 써. 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원래는 을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물건을 매수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등기는 이러면 어떻게 해? 등기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잖아. 그래서 내 앞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근데 여기 또 5년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또 여기 위에 3번 4번하고 13번에 3번 4번 거기는 뭐죠? 동산의 취득시효죠. 동산의 취득시효하고 여기요 14번에 선의 취득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거기는 뭐라고 나왔죠? 소유의 의사란 말이 있어 없어? 13번에 3번하고 4번은 소유의 의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의 취득은 소유의 의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소유의 의사란 말이 없냐 이 말이지. 써 거기다가 소유의 의사 X 맨 앞에다가 그냥 평원공연 그 다음에 선의며 과실 없이야. 선의며 과실 없이 평원공연 선의며 과실 없이. 왜 그러냐고. 왜?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느냐 써. 우리가 선의 취득은 맨 끝에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 그렇게 돼 있죠. 맨 끝에 그다 써. 자주라고 써.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취득을 해. 질권. 그래서 선의 취득은 소유권과 질권. 전당법에서 물건 맡기고 돈 빌린 건 질권이라고 그랬죠. 질권도 취득해. 질권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거든. 타주점유. 질권은. 그러니까 자주점유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의 취득은. 선의 취득은 소유권만 취득한 것이 아니고 선의 취득은 질권도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은 자주점유고 질권은 타주점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자주점유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주점유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또 한 가지 선의며 과실 없이. 박스에 선의며 과실 없이. 우리는 그러면 봐. 아까 우리 바로 그 위에서 13번에 2번에서 선의며 과실 없이는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여기 선의 측에서 선의 무과실은 뭐냐? 선의 취득에서 선의 무과실은 거기다 써. 선의 측에서 선의 무과실은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이퀄 뭐냐면 물권 행위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물권행위가 이렇게 가로 묶어야 되겠죠?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 합의가 2월 1일이고 인도가 2월 5일이다. 그럼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 2월 5일까지. 이 말이 중요해.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선의 취득할 때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알겠죠? 어디까지?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됐죠? 자, 다음에 2번은요 동산 선의 취득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조 도품 절도 강도 이렇게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2년. 그런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품 동그라미에 도품. 2번에 도품. 그러면 이 도품은 뭐라고 한다? 2번에 도품은 뭐라고 그래? 절도 강도라고 얘기해. 절도 강도 이렇게. 그래서 절도나 강도 이 말이죠. 3번 봐봐요.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 동그라미 금전. 3번에 금전을 써. 거기다가 선의 취득 X. 금전은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금전은 2년 내 그 물건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 취득 안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어. 4번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동계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줄과 선의 무과실로 매수. 여러분 무과실 동그라미 원래는 법조문에 무과실이란 말이 없어. 법조문에는 선이란 말밖에 선의. 판례는 무과실까지 요구를 해. 그래서 그 말이 잘 나와. 무과실 동그라미하고 판례는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 말이죠. 원래 법조문에는 선의로만 돼. 선의로 매수한 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판례는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 그래서 양수인이 지금한 대가를 편성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 출고.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 이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맨 끝에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선의 취득은 뭐만 인정돼? 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다 안 돼.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다 안 돼.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5가지는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하거든. 부동산. 그래서 저당권도 선의 취득이 안 돼. 그래서 아까 선의 취득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소유권과 질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정답은 13번 정답은 1번. 15번은요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무주의 동산이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출고 자주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무주의 동산을 자주 점유해야 알죠? 선점할 수 있다. 자주 점유. 그 여기 보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 그것을 자주 점유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무주의 동산이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그 동산이 학술기에 고고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럼 그때는 국유가 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엽주고서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점. 2번 무주의 부동산, 그것은 언제나 국유야. 언제나 국유. 그래서 1번과 2번을 뭐란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 선점 이렇게. 3번은요 유실물 박세.
4번은요 매작물 박스. 그래서 선점하고 유실물하고 매작물을 묶어서 뭐란다?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시취득 지금 몇 개 모두 몇 개 났어?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 이 세 가지, 이 다섯 가지죠. 이것이 뭐다? 원시취득이죠. 유실물은 법률에 따라서 공고하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하는 몇 개월? 6개월에 6개월. 유실물이니까 유실물. 같이 비싸게 암기하고 있죠? 6개월이냐 1년이냐 할 때 6. 유실물이니까 6개월. 6. 그래서 아직 6개월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매작물 줘. 매작물 공고하는 몇 년 내? 1년. 1년 내. 1년 내. 이것도 소유권 취득이 되죠? 소유권 취득이 되죠? 다 뭐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원시 취득이에요. 자, 5번은요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 매작물이죠. 그래서 토지 기타 물건의 줄과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 절반 동그라미 공유로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은 모두 다 뭐다? 원시 취득이다. 유실물은 몇 개월? 6개월. 매작물은 몇 년? 1년. 무주의 동산이 있고 무주의 부동산이 있죠. 무주의 동산은 선이 뭐죠? 선점이 되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런데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뭐가 된다? 국유가 된다. 그래서 선점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무주의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1년을 몇 개월 갖고 와야 돼? 6개월 이렇게. 16번 첨부. 첨부는 동그라미에 거기다 써. 첨부는요 첨부 동그라미 했죠? 거기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쉬는 시간 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죠. 자, 임의 규정이 있고요. 임의 규정이 있고 여기 강행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요 여기는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관한 것. 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권의 귀속 여부, 누구를 소유자로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거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요 분리복구 금지, 분리복구 금지요. 그래서 부합이 되면 분리복구가 안 돼.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보호, 제3자의 권리보호.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래서 두 개는 임의 규정, 두 개는 강행 규정이에요. 원래는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적을 필요 없이 이것만 적어도 되겠죠. 왜? 원래는 다 강행 규정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첨부에서 임의 규정인 것 두 가지. 손실보상, 돈이죠. 돈은 뭐다? 채권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소유권의 기속 여부,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어차피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란 말이죠. 자, 1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부합한 물건을 소유권 취득한다.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구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써.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이죠. 부합 이꼴. 부합이란 말이 뭐냐? 부합 이꼴 독립성 X. 부합이란 말은 독립성이 없다 이꼴 구성 부분 X.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꼴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딱 세 글자야. 여기 보면 먼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항상 말장난이니까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럼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다른 말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어야. 그런데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부합이다. 그러면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항상 이걸 가지고 항상 구별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부합을 보고 있죠. 부합이니까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부동산이야. 부동산에 뭔가가 부합이 됐죠. 부합이 되면은 이 부합은 독립한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왔죠?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죠?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그럼 이것을 뭐란다? 부합이라고 그래.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 그런데요, 3번은 봐봐. 줄과 아주 중요해. 주종을 고별할 수 없을 때,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종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산 소유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큰일 나.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 공유 동념하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뭐가 없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언제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를 해. 4번요. 타인의 동산에 뭘 한다? 가공하죠. 가공이란 말이에요. 가공. 그럼 물건의 소유권을 줄고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가로 닫고 원칙이라고 써. 원칙 했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럼요, 4번에다가 끌어다가 밑에다 써. 수고빈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이것은 수급인 소유가 돼. 이걸 뭐란다? 재료주의. 이렇게 재료주의. 알죠? 그래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하죠? 이걸 뭐란다? 가공이라고 하거든. 가공.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수급인이. 왜다? 원래는 재료주의니까.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뭐라 나왔죠? 가공하면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속한다 이 말이죠. 그걸 재료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도급에서 이거 우리 많이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기속하기로 합의하죠. 도급인에게. 그러면 누구의 소유가 된다? 도급인 소유가 된다. 기억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5번.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줄과 현저히 다액, 그러면 그때 가공자의 소유가 돼. 그래서 그러면 4번과 5번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특히 1번하고 3번이죠. 3번은 뭐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언제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언제? 부합 당시. 그 말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부합 현재 가격 안 돼. 부합 당시. 그 다음에 1번 봐봐. 1번은요,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이 됐죠? 그럼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여러분요 써. 거기다가 1번에다가 또 써. 그 위에다가 뭐라 쓰냐? 부합물의 가액이 더 크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해. 왜냐? 여러분요, 우리는 부동산 있죠? 여러분, 부동산하고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봐봐. 부합이냐는 것은 독립성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지. 돈이 비싸냐 싸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비싸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이게 중요해.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뭘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우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유인데요. 공유는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